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 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대표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잘 챙기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부득이하게 네. 하루 결석했습니다. 결석하는 동안 우리 팀장님이 열일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아프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살았던 증거 같은데요. 노화는 네.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 예. 네. 참 슬프네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언제까지 젊은이실 줄 아시죠? 아닙니다. 예. 아니 진짜로. 그리고 이게 항상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김민수 대표님이 아파서 방송을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방송이 멈추는 거예요? 살짝쿵 그렇죠? 멈춥니다. 아예 멈춘다고는 못 하겠는데 네. 살짝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사이드카 활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워낙 비중 있게 지수를 올려줬으니까 그렇긴 한데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있었고, 변동성은 뭐 앞에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팀장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장 출발할 때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근데 미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오늘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오늘 오전에 잠깐 또 사이드카 매도 발동이 됐었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오전에 9시 반 10시 이렇게 지나면서 구원 투수가 또 등장을 했네요. 그죠?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법원에서 사측의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줬고, 사실은 주말에 정부에서도 조금 상당히 강경한 이런 발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 워딩도 네, 대통령께서도 이거 뭐 항상 이제 우리 근로자 편일 줄 알았는데 또 약간의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신경을 쓰시는 발언들을 하니 삼성전자가 장중에 뭐 거의 5%인가요? 4%인가 플러스로 확 돌려버리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이제 또 선방을 시키고 하이닉스도 이제 따라서 약간 2% 정도 플러스인가요? 네,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이라서 좀 최악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일부 종목들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일부 그런 이제 좀 그래도 그들은 돈을 좀 잘 버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최악의 국면만 좀 피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돈 잘 버는 기업은 그래도 늦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좀 괜찮았고, 대신에 장중에 금리가 뭐 4.6인가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잘 안 내려오니까 조금 약간 숫자가 약간 약한 기업들, 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는 기업들, 특히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반도체 대비해서 제가 바이오의 상대 강도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특히나 바이오가 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그 걱정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아침에 전략 후강 정도로 그 만족을 오늘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오늘의 흐름들 잘 쫓아가면서 또 정리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틀째 매도 사이드카 나온 건 오버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진입은 했고요. 근데 5월 한 두 번째 주부터 현금 얘기를 좀 드렸더니 그때 댓글이 안 좋았죠, 분위기가. 그때도 한 20%는 현금이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거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주말 사이 개인 방송에서는 7,200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중요한 라인으로. 왜냐하면 고점 대비 1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나왔던 7,140인가요?
그 정도 라인 정도는 일단 단기 매물 빠르게 소화되는 관점 쪽에서는 단기 가격 메리트는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금리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다시 매크로로 돌아와서 금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죠. 높은 금리로 계속 올라갈 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높다라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인식을 해가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금리가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고금리를 그러니까 실질금리죠. 이쪽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금리는 이퀄 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받기 위해서는 밸류를 끌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EPS와 밸류를 봤었을 때 EPS 되는 쪽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한정돼서 움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종목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된 종목적으로 일단 성장은 바라지도 않고 일단 지금 근거가 실적을 기반으로 돼서 성장이 나오는 쪽의 섹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종목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 한쪽이고 두 번째 금리가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5%대 10년물 국제금리 쪽 안쪽까지 닿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정이 더 세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금리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현금 없이 버텨. 이 정도 되면 버티고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매수하고 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서 따라 사지 마세요. 지금은 하락할 때만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맞는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훈련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하다가 반등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그때 따라가시면 늦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대를 철저하게 대응하시되 오다 보니까 CT 아시아 전략 쪽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다. 네. 그래서 미국보다 더 비싸다란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싼 게 아니라 과열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의견을 절반 정도 한국 개인들한테 충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쪽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부터는 금리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 잘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금리 얘기 강조를 계속 해주시고 저희가 뭐 2부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팀장님께 금리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뭐 반도체도 그럴 정도니까 대부분이 이제 약간 성장주로 취급이 되면서 PER도 부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가 4.6, 막 4.7까지 올라가고 10년물이 그리고 뭐 5% 가까이 가면 아무리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다 한들 이런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결국 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금리가 사실 이제 김민수 대표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분할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금리라는 친구가 사실은 4.7에서 멈출지 네. 그렇잖아요. 4.9에서 멈출지 5를 터치를 한번 해버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22년도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에 네, 뒤늦게 우리가 뭐 그 부랴부랴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박살났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4.5 라인입니다. 심리적인. 4.5 넘어서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군데 또 체크를 해보니까 주요 이제 헤지 펀드들 전략 중에 이제 그 CTA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세 추종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몇 가지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그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기계적인 매수세가 이제 매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트리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중 축소,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파란색 라인이 있는 4.5%를 기준으로 대부분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거 넘어서면 그럼 자동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면 기계를 멈추지 않는다면 작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참
올라갈 때 매수하던 그 힘이 반대로 이제 작용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하고 관계를 하는 26년 동안의 흐름 2023년 이후로 제가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를 넘어섰을 때 보면 4.5를 넘어섰을 때 좀 예민하게 좀 반등 주는 하다가 순식간에 확 깨버립니다. 그죠? 저점을 깨면서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4.5 넘어섰을 때 순식간에 지수가 여기서 팡 내려 찍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누적된 우리가 이제 경험도 있고 일부 그런 이제 그 헤지 펀드의 전략 중에 그런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4.5에 대해서 많은 이 스트래티지스트들이 전략하시는 분들이 그거 넘어서면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게 이번 변동성의 좀 트리거였다면 이게 다시 4.5 아래로는 좀 내려와야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상반기에 좀 즐겼던 것처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4.7, 4.8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결국에는 잠깐 지금 빠졌다고 내가 혹시나 현금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한 방에 이거를 뭐 다 사기보다는 요 추이를 조금 보면서 여기서 더 올라와 버리면 사실은 시장이 조금 더 하락 변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너무 빨리 또 현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건드리는 또 원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금리를 건드리는 원인이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대표적으로 그냥 장기금리 올라가는 두 가지 이유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앵커님이 막 옷 사고 차 바꾸고 휴대폰 바꾸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으면 네. 장기금리는 이제 약간 경기를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 바꾼 거 외에는 뭐 특별히 의상이 바뀌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팬티 그거는 예. 제가 확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맞습니다. 바뀐 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이렇게 진행할 때 네. 방송 의상을 보면 이 네. 스트라이퍼의 그 의상은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네네. 농담인데 아무튼 이제 그 경기를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아야 장기 금리가 금리를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 우려를 반영해서 지금 물가 우려를 반영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물가가 좀 안정을 찾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야지만 이 올라가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트리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10시인가요? 10시에 한 반인가요? 그 사이에 일본의 PPI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한 방 맞기 시작했잖아요. 네. 야, 일본도 물가 생각보다 많이 튀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금리 내년에 더 올려야 되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금 상승하는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협을 열어야죠. 그렇죠. 해협을 열어야죠. 그거를 미중 간에 뭐 얼마나 이제 이야기가 됐는지는 표면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 없으나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협이 어쨌든 열려야 되고 그러면 뭐 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되면 생각했던 에너지 가격이 조금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이건 이게 시작이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강하게 가지게 되면 금리는 다시 약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만약 해협이 풀리지 않으면 또 하나의 방법은 결국에는 공급을 엄청나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공급을 때려 박아서 빨리 지금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까지는 또 약간의 이제 시간과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뭐 해협이 풀리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금리는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은 이제 받을 텐데 쉽게 풀리지 않으면 만약에 예상대로 또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됐는데도 쉽게 풀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요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잠깐 빠졌다고 한 방에 뭔가를 확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종목이 원래 내가 좀 사고 싶었던 적정 가격 정도로 조정이 좀 온다라면 그때부터 약간 뭐 분할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좀 산다 이런 마인드가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로 다 설명이 되는 게 그렇게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유가도 계속 높은 상황이라는 걸 테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더 힘들어진 상황일 테고 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좀
불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계속 우리가 주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정도로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옷 한 벌 사입겠습니다. 잘 안 내려올 걸요. 그래서 4.1로 내려.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로면 살짝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네.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요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표님께서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들 한번 챙겨주시면서 여기에 따른 뭐 전략들도 추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땠습니까? 주말 사이 보다 보니까 이란이 네,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하나의 무기로 활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혹시나 그 무기가 무력화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또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또 아마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 플러스에 나갔어요. 네. 왜 그러냐면 통제에서 벗어나가겠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이 높은 유가 때 갑자기 유가를 쫙 또 공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옷을 빨리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좀 이번에는 좀 빨간색으로 맨날 파란색이면 어떡합니까 그거? 빨간색 옷을 사라고요? 아니, 팬티 예,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네. 일단 여러 가지 변수도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체크할 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변동성은 팔팔 살아 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일단 상승 업종 보게 되면은 오늘 강했던 섹터 보니까 우주항공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좀 줄였더니 자네 팔았는가 그러면서 훅 또 다 HVM은 상한가 들어가네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 우주항공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 주 전인가 V3와 V4에 대해서 그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스페이스X가 IPO 한다고 해서 우주항공이 그냥 단기 섹터에서 끝난다 아닙니다. 이게 돈이 직접적으로 돌기 시작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쪽들은 소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 쪽들은 계속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오늘 성장주 쪽에서 우주항공은 강한데 바이오 꺾이고 자동차 로봇은 일단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고 하는 과정들이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보면서 나오는 변화가 다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이오는 뭐 지금 당장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로봇 쪽들은 현대차 기준으로 한 70만 원대 이상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주춤하는데 로봇도 그렇다고 해서 구체화가 되기가 어려운 성장주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또 밀리게 되면 자리를 한번 보셔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보험 쪽이 좀 강합니다. 일단 현대해상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이쪽이 대부분 소외를 많이 받았었고 거기다가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PBR이 0.2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의 기대감, 금융주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쪽에서 보험이 먼저 반영을 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삼성그룹 쪽들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화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들이죠. 네. 그런 것 같고요. 반도체는 그렇고 전선 쪽이 오늘 가온전선, LS전선이 또 수주했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4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LS 쪽들이 쭉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태양광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인데 하락 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동안에 좀 올랐던 거 백화점이 바로 더 꺾이네요. 그런데 추세는 뭐 크게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용기기도 의외로 좀 약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섹터는 그냥 뺐고요. 그냥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셨던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내러티브가 계속 살아 있는 쪽은 뭐 금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긴 하는데 또 하나는 저는 못 들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는 좀 비중 줄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0만 원대 이상에선 70만 원대 네, 이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걸 로봇주로 보더라도 네. 현대차여서 좀 부담이다. 그리고도 10% 더 갔어요. 네, 그리고 또 요걸
먹었죠. 예. 줄이라고 욕 먹고 예. 네. 알겠습니다. 각 업종별로 상황들 이렇게 체크해 봤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팀장님께는 그 한미반도체랑 주성엔지니어링 비교해서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오늘 이제 그 반도체 대장주 하위단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 가장 극명한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 급락과 주성엔지니어링의 상한가였습니다. 야, 좀 일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좀 세분화된 반도체 전략을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잡아야 될 것인지 이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이제는 약간 슬림화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제 27일이죠. 확정이 됐죠, 그죠? 27일 날 단일 종목, 네, 레버리지 ETF 나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아무래도 저는 좀 수급 빨아들이는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 같고요. 보니까 네. 네. 아마 운용사에 계시니까 피부로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돈이 이제 흘러 넘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포지션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상장되는 거를 사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내가 만약에 제한적인 분들이 있다면 이미 뭔가 포지션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면 뭘 팔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팔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약간 좀 그 두 종목으로 좀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압축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하고 이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네. 말씀 나누셨고 그와 관련해서 약간 수급적인 말씀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 덩치 큰 종목이 과거에 들어왔을 때 약간의 영향을 준 네. 것처럼 이번에도 그 두 개와 관련된 그 ETF에 관심이 너무 이제 좀 커질 경우에 그죠? 커질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기하고 자금들이 예탁금이 우리가 많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포지션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뭐 팔고 사야 된다면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소분양단을 약간 좀 정리하고 약간 줄이고 그 두 종목으로 아마 플레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미 반도체 숫자를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을 본 분들은 굳이 내가 어렵게 장비주는 어렵다라고 옛날부터 우리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사이클이 장비주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소재가 조금 편한데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플레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확인된 이상 그 좀 불안한 심리는 더더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오늘도 뭐 주말에도 우리가 나온 외사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2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는 또다시 상회하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실적이 걱정이 없는 두 종목이다. 그러면 그것을 2배로 추정하는 ETF가 나온다라면 수급이 좀 제가 봤을 때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그쪽으로 쏠리면 오히려 약간 이쪽에 소부장 쪽에서는 이번에 숫자를 못 보여준 쪽에서는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종목이라서 뭐 그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네. 1분기 실적을 제대로 보여준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15일 날 분기 실적 다 나왔잖아요. 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부터 기관들이 플레이하는 종목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이 잘 나온 실적이 연속으로 두 개 분기 적어도 3개 분기 이어질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신규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봤을 때 조금 눈에 띄는 특징 종목은 이거는 뭐 사라거나 매수 추천 아니고요. 반도체 내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지난 주 실적 발표하고 기간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음식료 중에 좀 오늘 특징적인 흐름은 보니까 S&D 옛날에 우리 왜 불닭볶음면 이야기할 때 그죠? 한참 뭐 이 소스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실적이 조금 약간 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오늘도 이제 사모펀드 중심으로 좀 들어왔는데 근데 숫자가 별로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제주 반도체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도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버텨주는 버텨주죠. 거 보고 네. 아 역시 진짜 말씀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좀 버텨주기도 하고 더 아웃퍼폼을 하는구나 뭐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2분기, 3분기 이어지고 좀 더 계속 좋아질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삼전 닉스로 그 슬림은 그러게요. 더 오히려 집중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 보인다. 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소부장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수급이 되면 또 그 ETF 현물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식에 대한 그 주가 상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또뭐그 영향을 또 긍정적으로 미치니까.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수급에 대한 나쁘게 말하면 이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그 하위단에 있는 소부장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앞에서 잠깐 이제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서 스페이스X 하기 전에 저거부터 할까요? 그 AI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밸류 관련한 리포트 내용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부터 그러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은 네. 오늘 한미반도체와 지금 나왔었던 주성엔지니어링은 전혀 다른 쪽입니다. 그렇죠. 주성엔지니어링은 전공정, 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나왔냐면 한미반도체는 둘 다 실적은 안 좋았어요. 주성엔지니어링도 적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쭉 빠지다가 오늘 다시 돌아간 이유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솔직히 시총이 저게 말이 돼? 7조, 8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왔던 거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ALD라고 그래서 증착 장비 쪽에서 원자층 증착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근데 ALG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걸 만들어냈네요. 원자층 박막 성장.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이 뭐냐면은 원자층을 가지고 그 증착할 때 보게 되면 그 원자층이다 보니까 네. 거기 왜 그 미세얼음 왜 냉장고에 그 아이스크림 넣게 되면 그 앞에서 그 막 하얀 거 이렇게 붙는 그런 미세얼음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미세적인 부분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착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AI 반도체 이제 첨단 공정을 넘어갈 때는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갈 때는 또 필요한 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대당 200억이래요. 근데 이번에 열 몇 대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0대까지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조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이 네. 깜짝 움직인 거죠. 실적은 적자인데 저거 좀 심각한 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강하게 나온 거고. 그러게요. 그래서 뭐 다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이연된 게 좀 있습니다. HBM4 관련된 쪽에서 지연된 게 있기 때문에 지연은 다시 반영은 되겠죠. 게다가 또 미국 법인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 합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긴 할 것 같아요, 실적은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한 1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 줄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주반도체는 실적이 놀랍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전력 팹리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전력이 뭐에 집중되냐면 LPDDR5에 집중됩니다. 이쪽에 요즘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음에 지금 베라 루빈 시리즈로 갔었을 때 수요가 나오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들은 예전에 감귤 반도체라고 막 또 한번 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이미 말씀드리려고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 할게요. 예. 근데 올해 초였습니다. 감귤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엄청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폭발을 하니까 이런 건 제가 챙겨서 말씀드려야죠. 이게 저 이재준 소장님한테 다 넘겼습니다. 제가 그냥 저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한번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적이 변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게 나와서 앞으로 성장을 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밖에 AI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우리 또 노무라 네. 주말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주가로 움직이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관련된 EPS가 있고 네. 밸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무라에서는 하다못해 밸류에이션을
TSMC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지금 봐라 AI 추론 시대에 메모리도 구조적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데 지금 TSMC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다. 독보적인 입장을 가져갔었을 때 시장에서 주는 밸류가 20배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공급도 부족 심화가 되고 메모리 수요는 계속될 텐데 그러면 지금 PER 한 6배 정도까지 되겠느냐? 안 된다. TSMC까지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TSMC는 20배입니다. 그러면은 638, 바로 3배는 더 갈 수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은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약간 좀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 재평가 EPS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럼 시장이 그러면 밸류를 다시 줘야지. 그러면은 폭발적인 주가가 움직임이 한 번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언제인지는 이제 매크로와 같이 연동해서 또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EPS가 꺾이면 밸류를 제대로 못 주죠. 그렇기 때문에 EPS가 상승하는 구간 쪽에서 밸류가 나오면서 근데 보통 만약에 반대로 보게 되면 저희가 밸류를 준다라고 했을 때 호황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덜 줬고 네. 항상 제 기억으로는 PR 5배, 6배면 하이닉스는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배, 10배도 못 줬습니다. 6배, 7배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만약에 정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밸류가 저희가 싸다고 보는데 이게 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 지금 보게 되면 KPX 구조도 2030년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6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6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계속 그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봤던 메모리 쪽의 성장과 LTA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메모리를 사이클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재평가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밸류는 10배가 아니라 20배까지 줄 수 있다는 거에 시장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죠. 전통적 경기순환주가 아니라 TSMC급의 밸류가 적용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여기 목표가가 뭐 삼성전자 59만 원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해서 밸류를 우리가 재단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잉여현금 흐름 50% 환원. 근데 50%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빠지는 것 갖고는 주주환원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주주들은 승질이 나겠죠.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 얘기도 나오는데 파운드리 부분에서 높은 고정비와 미국 공장 운영 비용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약간 분위기를 좀 꺾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요즘에 못 갑니다. 그게 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노조와의 파업 이슈가 있는 것들이 가장 큰 타격이 어디를 가느냐는 쪽에서 파운드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나 그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실적이 좀 주춤하겠죠. 그런 걸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 뭐 목표가는 얘기 안 드릴게요. 뭐 무슨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맞춰서 재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보다 보면은 없어요. 지금 리스크 요인들을 안 적어놨네요. 특이하게 아까 삼성전자는 부담 요인이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없네요. 그런 쪽에서 ROE 100%를 도달하고 와우 예. 그래서 미국 ADR 좀 놀라운 숫자죠 이게. 네 그래서 ADR 아까 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 키옥시아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일본에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29배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 갖고 있고 근데 키옥시아가 액면 분할하고 ADR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요 그림 잠깐 보실까요? 랜드 기업에서 기업별 점유율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키옥시아 점유율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삼성전자와 육박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또 재평가로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는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당장 뭐 삼성전자의 파업이 이제 조만간 종료될 것 같다는 쪽들 제가 보기에는 노조와의 파업 관련된 이슈는 그냥 불확실성 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겠죠.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 이상으로 실적이 더 나온다 그러면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키옥시와 함께 하이닉스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랜드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거의 보게 되면 예전에 랜드를 누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 따져가지고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도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들도 많이 챙겨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ROE 100% 놀랍네요. 400만 원 목표 주가도 놀랍고 KB증권에서 300만 원 불렀었고 오늘 미래에셋에서 320만 원 불렀던데 SK하이닉스는 진짜로 부담 요인이 없어서 부담 요인이 네? 리포트에 안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보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뭔가를 바뀐다 그러면 또 격차가 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겠죠.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둘 다 반반씩 사면 되는 거고. 예.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고 또 특히 앞서서 목표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거 가지고 야 목표가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더 가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는 얼마?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 들어간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밸류만 바뀌면은 밸류만 시장에서 바꿔준다 그러면 무지막지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시장과 함께 저희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탑2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팀장님께 아까 스페이스X 얘기도 잠깐 언지를 해주셨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장 영향이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될지 이거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아이디어 전략 짜주시겠어요? 아까 스페이스X는 또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 맞아요. 할 거 준비하셨다고. 있다고 하셔서 없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제 시간을 저는 드리려고 아유, 생각하고 정말요. 있는데. 아니, 자료 준비하셨으니까. 아니요, 자료는 딱히 안 만들었습니다. 내일 하죠, 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이 클 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그렇죠. 게 항상 주가라는 거는 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상승했거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종목들은 좀 약간은 그래도 주도주 후보군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도주라면 항상 오를 때 더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땐 덜 빠지는 네. 성격인데 최근에 우주항공이 어쨌든 숫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금리 튀면 상대적으로 숫자 없는 기업들은 먼저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덜 빠지고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라서 적어도 스페이스X 상장 때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세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세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당일날 가봐야 하는 거고 알 수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어쨌든 주가가 그 모멘텀 있고 주가는 튀어버렸잖아요. 네. 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는 또 쪽을 급하게 막 따라 붙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은 우주항공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